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다들 대박으로 인사부터 먼저 올리고요. 첫 번째 뉴스, 바이낸스 랩스 아프리카 진출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밑에 쪽에 가운데 쪽으로 지금 그 문장이 있네요. 바이낸스 랩스의 임원인 벤자민 라모가 최근 바이낸스의 아프리카 진출은 신흥시장에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선진국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는 데 그칠 뿐이다며 암호화폐는 전례가 없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바이낸스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을 해서 거기다 이제 금융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진국 위주로 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하지는 않죠.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전방위적으로 무슨 어디서 국민은행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해서 인증 시스템도 블록체인 기반에 뭘 한다 이런 거는 막 엄청 찾아보고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호기심을 갖고 이래야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보통 이런 매스컴들이 가만히 보면 지금 그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위주로, 그리고 약간 그 GDP, GNP가 되게 낮은 그런 국가들부터 중국 자본이든 미국 자본이든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도 약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장세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그렇고 비트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비트가 원래 오르면 알트가 사토시가로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사리 지금 그 매수를 하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나큰 확신이 없으면 매수하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세력 위주의 장세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이 상황에서 만약에 폭락이 올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땐 커다란 폭락은 아마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점점 더 개인이 매수를 하기 심리적으로 조금 힘든 장세를 계속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이 바닥에 계속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톡방이 일단 흥이 나고 조용하고, 흥이 나지 않고 조용하게 메시지를 올리는 사람이 만약에 많이 없다는 얘기는 그 개인들 하나하나가 수익이 별로 안 나 있고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위축돼 있고 확신성을 못 갖게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카톡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톡을 그러니까 카톡에서 그런 참여를 안 하고 거기서 정보를 서로 교환도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막 화랑장세거나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면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전반적인 장세가 세력이 지금도 그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렇게 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아마 이번 달이 그렇게 사람들 심리를 쪼여가지고 하는 걸로 따지면 이제 그게 이번 달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비트가 여기서 대폭 하락, 조정 장세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 달은 아마 큰 세력 위주의 어떤 손바뀜이나 큰 세력 위주의 매집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세력 위주의 그거라면 9월 달부터는 그 짜잘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소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진짜로 화랑장세, 그러니까 지금같이 막 등락을 살짝 주는 그런 화랑장세 말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화랑장세는 그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원화로 환산하는 걸로 따지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기축이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상승을 해버리면, 사실 그 9월 달로 넘어가서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불을 하시고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확신이 있으시고 믿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서서히 시장에 조금씩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좀 더 안전빵이나 그런 추세를 보시고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신이 못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랩스 아프리카 진출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 그냥 이렇게 흘려 보시기보다는 지금 중국 자본은 지금 어디 위주로 신흥국 위주로 지금 서서히 자기네 지분율이나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BCH5는 21시 스트레스 테스트 정식 개시라고 여기 딱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되게 괜찮다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뉴스에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메인이 비트코인 캐시를 매집을 해서 손해가 많이 났다 뭐 이런 뉴스도 거대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공포성을 약간 조성하긴 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들도 살짝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중국 마이닝풀 CEO BCH 채굴 프로토콜 대부분 합의 이뤘다라고 또 나오죠. 합의 이루지 못했다 뭐 공포감 조성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나오고 괜찮게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포브스지에서 블록체인 기술 시장 3년 안에 20억 달러 돌파라고 나왔죠. 글로벌 경제 매거진 포브스가 기업, NGO,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고객 신뢰 상승, 거래 비용 감축 등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3년 안에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긍정적인 자세죠. 도지 57.20%로 강세. 현재 코인마켓 기준 도지코인의 글로벌 평균 시세가 57% 오른 5,822 0.00582달러를 기록. 시가총액 기준 100위권 코인들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나와요. 도지코인 상승하신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더리움 그룹 기반의 ERC 거기에 이제 그 협업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도지코인도 나쁘지 않죠. 막 이렇게 짜잘한 그 사토시가 동전 코인 중에는 그나마 그 시장에서 인정받는 코인이기도 한데 이렇게 강세가 나왔다고 했다고 해서 덥석 무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막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 더 그냥 관찰할 구간이지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이랬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매수하시고 그러면 또 세력 장난질에 또 놀아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 기업 등록 심사 강화라고 써있죠. 점점 전 세계가 규제 일변에 어떤 정책적인 거를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더 네트워크 미체결 거래 67,163건 병목 현상 완화라고 나왔죠. 병목 현상 심화라고 나왔던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한 몇 주가 계속 흘렀는데 지금 요즘에 미체결 거래 병목 현상 완화라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더에 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슬슬 가지실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톰 리 이더 선물 이더리움의 bad 비트코인의 굿이라고 써있죠. 경제 미디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월스트리트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랫 글로벌의 창업자 겸 수석 애널리스트 토마스 리가 CBOE 이더 선물 출시 예고에 대해 이더 선물이 이더리움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쟁 상대인 비트코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 선물이 이더리움의 투기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기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 오픈에 관한 어떤 그 환기성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만약에 선물로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면서
그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을 확률이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만 ETF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더 선물에 관한 뉴스가 벌써 몇 개월 전서부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대중들한테 전 세계에 있는 관련 기업과 투자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단어를 계속 환기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더리움 이후에 몇 개의 덩치 큰 코인 그리고 괜찮은 코인, 그러니까 선점했던 시장의 그런 코인들도 선물 시장 그리고 ETF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하나의 그 마켓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서 그렇게 아마 시장이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얘는 뭐 이렇게 희망의 로를 돌려 뜬금없는 얘기 막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긴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렇다면 절차를 밟고 어떤 지금 대중들이 믿지 못하고 생태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가긴 가겠죠. 그 방향성은 근데 중요한 건 이러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고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속도의 문제고 어느 기간의 문제지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ETF 시장 그리고 그 이더리움의 선물 시장 ETF 시장 그 이후에 다른 코인도 선물 시장 그 ETF 시장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현물 경제 시스템에 있는 전반적인 그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비철금속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그 달러에 관한 어떤 그런 거, 위엔화에 관한 어떤 그 채권 그런 것들하고 나중에 공용되게 그 통합돼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 거대 자본의 어떤 그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그쪽 현존하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현물 시스템에서 등재되어 있는 그 피아트머니 기반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있는 거대한 자금들이 이쪽 암호화폐 시장으로 스물스물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서 이쪽 풍선을 더 암호화폐 시장 풍선을 더 크게 한다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더 선물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더 플라즈마하고 샤딩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개발에 관한 그런 것도 내비치면서 지금보다는 좀 약간 그 잘 굴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호적으로 다시 이제 그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이 가줘야 나머지 알트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태계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가야 되겠죠. 예. 그게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얘기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그냥 자세한 뉴스를 보시면서 언급되는 단어 확률이 만약에 많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향후 장세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또 나와 있죠. 아프리카 국가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호적 입장이라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의 어떤 그 신흥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통화 시스템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금이나 이런 거를 매집을 하거나 그렇고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달러를 외환보유고로서 둬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가 계속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추세고, 예전같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린 거는 멈춰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그 남미의 그 신흥국 같은 경우도 결정적으로 그 이런 지금 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면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시스템 자체를 점진적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뉴스 자체는. 그래서 BTC 7,300달러 선 터치라고 나와 있죠. 예. 제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게 뭐 딱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시안 게임 동안에는 지지부진했었는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어제부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그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구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쪽 장세가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그 올림픽 이벤트나 아니 그러니까 그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약간 호전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뭐 왜 거기다 껴다 맞춰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스포츠를 많이 보고 거기에 이제 그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나이대로 보면 약간 그 젊은 층의 남성들이 거의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암호화폐에 투자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중요한 이벤트성 그런 이슈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마 그 조금 더 아마 세력들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점점 사람들을 환기시켜서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을 해요. 예. 여기서 보시면 유럽 6개국 국가 리테일 업체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도입이라고 나와있죠.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의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업체 페이토맷이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를 유럽 각국에 보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BTC,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오스, 대시, 넴 등 13종 기본의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네덜란드,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등 국가의 329개 리테일 업체들이 해당 업체의 솔루션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점진적으로 이제 실생활에 점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 생태계가 점점 구성되고 있다고 이런 뉴스 하나만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경제학자 앤드후 길릭 암호화폐 밀레니엄 세대의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 나왔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브레이브 뉴코인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학자 앤드휴 길릭은 전 세계 자산 및 주식의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정고점 돌파 이후에 지금 뭐 별다르게 추세를 확 뚫고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다며 이 같은 거품은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막을 내릴 것이라며 반면 최근 성장한 밀레니엄 세대에게 암호화폐는 더욱 좋은 투자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되게 좋은 말인데 지금 추세를 딱 단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좋은 문장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중년 세대 그러니까 40대 중반 그러니까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그래도 졸업했을 때쯤이 그때가 아마 IMF 그 근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세대보다는 그래도 재산 축적명이나 부동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수익을 낳고 많은 이득을 취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졸업하거나 아니면 지금 30대 초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분들보다 좀 더 사회생활에서 이득을 내서 이렇게 저축을 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다 공고하면 물가는 많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올랐다고 쳐도 예전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풍족하게 쓸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받는 어떤 임금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에 관해서 확신도 없고 믿지 못한다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에 대한 어떤 그 개념 같은 거는 못 믿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부동산 같은 걸 오히려 90% 이상 더 선호를 많이 하시고 실체도 없는 걸 뭐하러 믿냐. 근데 반면에 젊고 약간 좀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률도 많이 나서 고급 외제차나 뭐 고급 주택 같은 것도 많이 사고 그랬던 분들도 되게 많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막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른 그러니까 뭐 현금 자산의 이동으로
지금 같은 경우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 세대 입장에서도 본인들을 먼저 챙겨야 하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거를 이제 회전시킨 다음에 현금화해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상속한다거나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분들은 예전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뭐 이쪽 암호화폐 세계에서 수익률을 많이 차지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암호화폐계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결국에는 젊은 사람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20% 안쪽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후 그러니까 그 바깥 분들은 믿지 못하거나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리고 확신도 못 갖기 때문에 투자하기 되게 꺼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피해봤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 시장 자체에 관해서 그래서 뭐 호전적으로 여기서 수익률 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다들 결과 좋게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다들 잘 되시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테더 효과적인 토큰에 대체될 것이라고 써있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조에 루빈이 스테이블 토큰 테더는 최종적으로 더 효과적인 가치 고정 토큰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메이커다오의 다이와 서클의 센트레가 주요 경쟁 상대가 될 것이며 암호화폐 생태계를 안정적이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 서클 나왔네요. 네, 지금 보니까 서클이 나왔네요. 여기 JP 모건 관련한 그 자회사 기업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테더 효과적인 토큰에 대체될 거. 예. 테더에 관해서 말이 많고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지금 하도 시크릿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거는 어떤 그런 세력들도 많으니까 아마 다른 쪽으로 아마 우회할 것 같아요. 테더에 관한 그 문제는 파헤칠 수도 없는 문제고 일반 개인들이. 여기도 보면 중국 마이닝 풀 CEO 해시 파워 없는 비트코인 캐시 지지 균형 위한 것이라고 또 나왔죠. 예, 여기 또 보시면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억 USDT 테더 대규모 이체 발생이라고 나왔죠. 예. 테더의 이체에 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 테더가 이체되고 그랬다면 그 며칠 상간 내에 뭔가 전체적인 마켓의 변화가 되게 엄청나게 이루어졌거든요. 비트코인 이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뉴스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또 도지코인 아마존의 도지 지원 청원이라고 나왔죠. 예. 도지를 갑자기 띄우고 있는 세력들이 여기 보시면 야후 파이낸스 빗썸 신규 발급 재개 ETF 기대 심리 BTC 상승 견인이라고 나왔죠. 글로벌 웹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2일 BTC가 $300가량 상승하며 7,300달러 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이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신규 계좌 발급 재개와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라고 나왔죠. 예. 한국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시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 사람들도 한국 마켓에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지원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우회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 마켓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 피아트머니가 들어오든 코인이 들어왔다 환전돼서 따르게 나가든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 마켓 자체가 허브라는 거죠. 네. 왠진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땅은 좁은데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개발이 됐고 지정학적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향후 추세를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서부터라도 한국 마켓이
어떻게 보면 중국 마켓이나 미국 마켓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면에서는.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나라죠, 살기에. 예, 여기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는 진짜 오늘 뉴스 중에 메인 탑 10, 아니 그러니까 메인 1이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미쯔비시 UFJ MUFG 코인 결제 시범 도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미쯔비시에서 나온 코인이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버추얼머니에 따르면 미쯔비시 금융그룹이 내년 발행 예정인 MUFG 코인을 도쿄 소재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편의점 직원들은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을 통해 MUFG 코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왜 이 뉴스가 되게 중요하냐면, 미쯔비시 은행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이나 다름없는 은행이거든요. 근데 국민은행이나 다름없는 그 정도 제1금융권 중에도 가장 인지도가 높고 자기 자본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이 이런 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스탠스를 생태계 추구한 생태계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렇게 그 우호적인 입장에 그 뉴스를 이렇게 시장에 내보냈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편의점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일본 생태계, 그러니까 일본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근데 되게 이 뉴스 하나가 되게 말해주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손정희가 지금 그 지분, 전 세계적으로 지분 투자라고 막 여러 면으로 사업을 하는 거 못지않게. 그래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으실 텐데, 라인에서도 암호화폐에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렇다고 물론 뭐 ICO를 해서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라인 같은 그런 커다란 업체 자체가 그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실물 경제에다 그런 걸 시스템을 점점 도입한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 이쪽 시장으로 전반적인 어떤 피아트머니 생태계가 다 재편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일본 라쿠텐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라고 나와 있죠. 네. 라쿠텐 하면은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라고 나와 있으면 향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로 라쿠텐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도 알게 모르게 생태계 구성을 전방위적으로 뭐 편의점 시스템에 아니면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캐시 자체를 점점 없애고 있는 거죠. 예, 그 속도가 뭐 얼마나 빨리 되냐 얼마나 늦게 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나, 아까 나온 뉴스랑 미쯔비시 뉴스랑 라쿠텐 뉴스 두 개만 봐도. 예, 그래서 괜찮은 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이 시장이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상한 ICO 참여하셔가지고 돈 잃으시는 것보다 그 상위 랭킹에 있거나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그런 것만 가지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고. 네. 그래서 쭉 또 보시면 네, 여기 또 보시면은 이것도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트 요정이 아니라 비트보이, 네, 비트보이 세시봉인가? 그분이 이거 다루셨잖아요. 되게 글 잘 쓰시고 영상도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그분 지지합니다, 세시봉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렉스 14일 비트코인 골드 상장 페이지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 비트렉스에서 이거에 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결정적으로 이제 상장을 폐지하게 됐지만, 저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상위 얼마간의 코인 그리고 생태계에서 이미 인정받고 그런 거 위주로만 사셔야 한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골드
같은 상황이 알게 모르게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되게 싼 코인을, 예를 들어서 싼 코인이라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비트코인 중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까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호전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큰 돈을, 큰 이득을 투자자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에서 나온 그런 것 중에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골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또 몇 개 있잖아요. 그 짜잘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막 그러긴 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의 위치에 갈 수 없고, 그리고 더 짜잘한 막 그런 하드포크에 나와서 그런 게 뭐 나중에 뭐 비트코인을 밀어버린다, 비트코인 캐시를 밀어버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ICO 같은 거를 참여하시거나 지금 현재 뭐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이더리움이 나중에 뭐 비트코인을 밀어버린다, 아니면 이오스가 뭐 비트코인을 밀어버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계를 처음 생태계를 시작한, 어떻게 보면 근본 원조 할아버지잖아요. 고조선의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지면 당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기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다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자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생태계도 죽는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대중들은 비트코인 자체도 믿지 않아요.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근데 그게 그 당군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화적인 어떤 그 첫 번째 코인 자체를, 이미지를 먼저 살리는 게 먼저 1순위죠. 그렇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계의 행동대장은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이 가지고, 이더리움하고 옆에 있는 이오스도 어느 정도 그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다 색깔이 틀리고 기능이 틀리고 속도가 틀리고, 뭔가 그 이면에 그 투자한 그룹들의 어떤 그 색깔도 다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 각자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뭘 이긴다 뭐 이렇게 딱 굳이 따진다는 거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뭐 중국 코인은 죽는다, 뭐 미국 코인은 산다, 뭐 태국 코인은 뭐 어떻게 되고, 일본 코인은 어떻게 되고, 한국 코인 뭐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태계에 관해서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서로 보이지 않게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구도로 엮여 있는 게 지금 이 코인 시장이고, 경제 자체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뭐 중국이 이긴다, 어디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기가 단언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코인 시장도 그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좀 말이 이래저래 되게 많이 길었는데, 예. 다들 대박 나시고 성투하시고, 대기업들 그리고 큰 흐름이 어디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좀 중요한 거, 미쯔비시 그리고 뭐 라쿠텐 이쪽, 그리고 라인 암호화폐계 진출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찾아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진 달이 사실은 이번 달이라고 보는데, 물론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뭐 조금씩은 그래도 서서히 10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요. 그렇다고 뭐 짜잘한 거 막 그런 거 뭐 지명도 있는 코인 위주로만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짜잘한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바닥에 계속 좀 이제 지금 몇 년 차지? 한 2015년 말 2016년 초부터 했으니까. 예. 근데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돈을 조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걸 뭐 100배를 바라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게 되게 많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설상 수익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도 차라리 안정적으로 적게 먹더라도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셨을 때 이득분에서 약간을 ICO를 하시거나 약간 위험성 있는 그런 지명도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조금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잡설이 길었는데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웅이었고요. 예. 오늘 비가 엄청 장대비로 되게 강우량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꼭 대박 나시고 예. 지치지 마시고 괜히 지금 선에서 손절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세력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 그런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뒷구녕에서 점점 확 생태계를 계속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 캐시를 엄청 좋아하고 카드 자체도 쓰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그런 그 현물 시스템 자체에서 뭐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현금 중에 20%까지 20%를 사용량을 20%까지 사용량을 없애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제1금융권에서부터 암호화폐 쪽으로 추세 전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